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 대담으로 단체장을 모시고 신년 계획과 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님을 모시고 신년 계획과 정책 등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네. 자, 올해 지난해에도 뭐 다사다난했지만 올해도 많은 계획이 있으실 텐데 먼저 새해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HC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의회 의장 최충진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원을 보내주신 86만 청주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 호랑이 해를 맞이하여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넘치시길 바라며 호랑이의 기운으로 새해에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평온했던 일상으로 회귀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새해에는 위축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상으로 돌아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새해 미리 마음속에 소망을 하나씩 기원해보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먼저 의장님 그 지난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는 뭐 코로나19와 힘겨운 싸움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주시의회에서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돌아보시면 어떠신지요?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해서 지금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역 경제가 침체된 부분을 코로나가 이제 와서 그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최우선 과제를 삼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3번의 추가 경정을 통해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1,816억 원, 감염병 생활지원금이 111억 원, 또 희망근로 사업이 68억 원, 또 소상공인 지원금 63억 원 등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2,058억 원을 좀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의회 자체적으로 각종 행사비, 여비를 좀 절감을 해가지고 네. 시민분들을 위한 사업 예산으로 썼는데 그게 연수원 의원님들 위탁 교육과 직원들 이제 공무원 출장비 해가지고 토탈 6,200만 원을 절감을 해가지고 네. 그런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반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가 2019년도 7월 달부터 의원 자율방역단을 마련해서 소외계층들이 많은 곳, 그 따지면 재래시장이라든가 학교, 또 무료급식소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님들이 같이 함께 원하는 분들만 같이 다니면서 방역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청주가 확진자가 많지 않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그 지난해에도 지역 현안이 꽤 많았었고요. 의회에서도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지난해 성과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섰고 지역의 대표로서 그리고 이제 내년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들이 지역민과 함께 해야만이 앞으로는 된다는 그런 민주주의의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주민 곁으로 다가가자. 그래서 청주시가 충청북도가 발전하려면 뭐가 큰 사업이냐. 그래서 광역철도망 구축, 도심 통과하는 그거를 이제 1번으로 나서서 우리 4월 22일 날 발표된 초기 계획안은 어떻게 보면 청주가 배제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뜻을 모아 결의문을 또 채택을 하고 함께 국무총리 시를 비롯해서 전국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등을 만나서 청주 시민들의 뜻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청주 도심에서 5월부터 6월까지 1인 릴레이 시위도 함께 했고
또 국토교통부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 최종안에 청주도심촌과 노선을 포함시키는데 그런 쾌거를 좀 마련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북이면 주민건강 영양조사 전면 재조사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또 K바이오 래퍼부 청주시 유치 건의문 등 8개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결을 한 그런 한 해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해보다도 바쁘게 보내셨던 한 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올해 이민년 새해는 32년 만에 그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뭐 많은 변화가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소 미흡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청주시의 운영 방향 어떻게 변화가 있을까요? 2022년 이제 올 1월 13일부터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9일 날 이제 국회를 통과했고, 그래서 그런 위상을 의회가 정립을 하려면은 매우 뜻깊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자치입법권 강화를 통해서 그 법 개정이 강화된 독립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외적 내적 변화가 유연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민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의회를 만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작을 하지만 참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잘 작년에 준비했듯 실천을 해나가면 시민들과 함께 좋은 의회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전국 지방 기초의회 중에는 저희가 현재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분의 의원님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 이제 저희들이 현재는 한 50명 정도 됩니다만은 정책 보좌관이 오게 되면 그만치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최종 다 됐을 때는 19분이 늘어나고 오면 거의 100명 가까운 직원들이 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청주시 의회는 좀 색다르게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가 된다 앞으로는. 그래서 민주주의를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32년이 걸렸지만 진짜 원년이 되는 해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당을 떠나서 작년에 이제 의장 취임을 할 때 목표도 오직 시민이라 했듯 결국은 시민과 주민과 함께 가야 민주주의가 정착이 되듯 청주시가 더 발전하고 또 청주시 의회가 자리매김하지 않나. 그래서 열심히 올 한 해 시작이 반이라고 준비를 잘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감동의회라는 말이 아주 이제 뭐 아주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게 주민조례 발안제 뭐 이게 있네요.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조례 발안제는 기존 지방자치법의 조례 개폐 청구권의 문제점이 개선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조례 개폐 청구권은 99년도 지방자치법 1구 개정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수 이상의 연소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또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높이고자 하는 마련된 제도고 청구 요건의 절차가 상당히 복잡한데 많이 완화를 했기 때문에 여지까지는 총 200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총 269건의 조례안이 제출돼 가지고 가결이 121건 한 45%, 부결이 34건, 그래가지고 12.6%, 각하 철회 폐기도 91건 33.8%, 기타 처리 중인 것이 23건 8.6%입니다. 근데 내년 1월 13일부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과 주민조례 발안법 시행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지금 19세로 돼 있는데 이제 18세로 이제 청구권 요건이 완화되고 청구에 필요한 주민 서명 요건도 이제 완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청구권자 수는 18세 이상으로 이제 바뀌니까 18세 이상
그 지역 주민의 저 100분의 1 총 인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이제 서명해서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절차 간소화 및 지원 제도가 강화되고 수리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결토록 이행력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표를 삼은 오직 시민이라는 거가 앞으로는 미래지향적이고 시민을 위해서 시민과 함께 손잡고 가야만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부분이 성사돼서 잘 청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지방의 차원의 변화도 매우 궁금한데요. 지방입법이 강화되면서 의회 사무국의 인사권도 이제 확립이 독립적으로 이제 될 텐데 그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지방의회가 이제 차원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인사권 독립은 지금 현재는 집행부에서 시장님이 했던 거가 의장한테로 모든 권한이 넘어오는 겁니다. 일부는 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점차적으로 다 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인사권 독립 하나로도 이제 집행부 공무원들이 와가지고 일을 할 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는 모집을 거의 다 했습니다. 해서 경쟁률도 상당히 높았고 우수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온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는 의장한테 모든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도 청주시가 더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향후 의정 활동에도 변화가 좀 많을 텐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공무원들이 인사권을 지자체에서 이제 장의하다가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하던 거가 이제 의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의장 말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눈치 저런 눈치 안 보고 이제 인사이동이 발생하는 업무 연속성이 지금보다는 이제 전문성이 좀 저하됐었는데 이제 전문성이 좋아지는 거죠. 네네. 그래서 모두 이제 자율성이나 독립성이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춰서 그런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영어 강화에 큰 도움을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정책 지원관이잖아요. 네네. 지금 같은 경우 저희들이 이제 인력 수급을 해보니까 도시건설위원회나 농업정책위원회는 이제 그 전문 의원님들이 이제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견으로 우선 1차적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거기도 정책 지원관이 오면 거기에 전문가를 이제 도시건설 쪽은 건축가를 나왔든지 토목가를 나온 분들을 2-3명 채용을 하고 농업 쪽은 농업 전문가들을 2-3명 채용을 하면 위에 전문의원은 꼭 굳이 기술직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일단 이제 파견으로 받고 정책 지원관이 뽑혀졌을 때 그때 가서 이제 보완하면서 나가면 오히려 더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 조례 규칙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한 해 동안 기초의회가 21,889건의 조례 재개정을 과 폐지를 처리했고 20년 말 조례 보유 건수는 79,914건으로 전년에 비해 6%인 4,734건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치입법의 수요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충원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9분이기 때문에 19분을 좀 정책지원관을 돈입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입법 역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청주시 의회의 신년 화두로 시민 만세를 정하셨습니다. 예. 시민 만세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요? 그게 이제 베풀다 시거든요. 예. 베풀다 시 백성민자에 차담한 세상세자를 썼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뜻이 뭐냐면 시민 만세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친 시민들께 보내는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이며 동시에 시민에게 베풀고 도움을 드려 세상을 가득 채운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1월 13일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높아진 의회의 위상과 강화된 지방자치를 바탕으로
청주시의회는 시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헤아려서 해결해 나가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최대한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활성화에 우선 앞장서고, 그러면 실질적인 제도가 좋아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런 시기에 청주시 의회가 항상 시민 여러분을 응원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청주시 의회가 시민들의 가장 힘이 돼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뜻으로 풀이해도 되겠네요. 예. 청주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이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청사 건립 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이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를 했습니다. 청사 건립을 위해 의회 역할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 그 청사 건립을 위해서라면 지금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넘어야 할 산도 좀 많은데, 의회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추진을 말끔히 어떤 문제 없이 해결을 할 만한 그런 계획이 있나요? 글쎄, 그 청주시청사 건립 사업이 지금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당초에 그 공사비가 2천억이 3,252억이었는데 2,750억으로 502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 총 공사비는 이제 500억 이상이 되다 보니까 문제는 면적도 65,679해배에서 46,456해배로 한 19,223해배가 이제 감소가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인구 90만 미만 도시는 본청 업무 시설이 214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서 본청 면적을 28,379해배에서 21,197해배로 축소했고, 축소된 면적의 일부는 시민을 위한 공연장 등으로 활용할 예정으로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도로사업본부나 환경관리부, 푸른도시 사업본부 이런 부분 등 그 외 사업본부가 제외돼 좀 아쉬움은 있는데, 아무튼 지금 결정된 안을 가지고 최대한 청주청원 통합의 상징이자 장차 청주의 랜드마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도 좀 더 열심히 꼼꼼히 따져서 준공이 하루빨리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병원 문제도 여러 번 지적은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원만하게 빨리 해결이 돼서 착공을 하고 청주 시민들의 염원인 청사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조속히 신청사 문제가 해결돼서 청주 시민들이 좀 편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제 역할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청주시가 개청 이래 처음으로 본 예산 기준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규모도 커지고 그만큼 적재적소의 자리에 잘 쓰여지는 게 중요한데요. 그 예산 사용을 또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또 의회에서 하는 일이 또 그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인데, 이 3조 원 의장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제 3조 원 시대가 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조 한 6천억, 거기서 한 15.6% 정도 이제 증가가 된 그런 규모인데,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 소외계층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많이 쓰여지고 있고, 그래서 코로나19가 우선은 해결이 돼야 그래도 예산도 이제 SOC 사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할 수가 있는데 1조 5,901억 원 정도가 35.2%가 사회복지 분야로 지금 이제 투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지금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나면 다른 데로 전환을 해서 소외계층이 없는지 더 찾아서 이제 발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분야, 우리 청주시가 환경 문제에 대해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한 5,700억 원 정도, 19% 정도가 이제 그쪽 분야에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368억 원이 이제 잡혀 있는데, 준공영제는 우리 기초단체 중에 처음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 시민이 가는 길에 참 그래도 삶의 질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야마다 많이 투자를 해서 좀 예산이 소외되는 곳이 없이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하는 게 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허리를 조이면서 힘을 합쳐서 잘 감시 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내년에는 또 중요한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뭐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고, 지방선거도 또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한 해이기도 한데요. 지방선거에서 의장님의 어떤 거취 역시 또 궁금한 또 요소 중에 하나인데,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는 뭐 우선은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는 이제 의회가, 제가 이제 의장이 되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한번 벗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네. 오늘 진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할 때 의장 마무리를 제가 잘해주는 게 우리 청주 시민들한테 하는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아직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잘 될 수 있도록 미리 한번 잘 챙겨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또 의장님 나름 이제 또 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직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도 이제 한간에 뭐 한마평에 오르고 있는 데를 보면 뭐 시장 얘기도 나오고 출마 얘기도 나오고 뭐 도의원 출마도 나오는데 의장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조금 이래도 여기서 좀 밝혀주시죠. 우리 의장 마무리를 잘 하고, 네. 그러고서 대통령 선거가 첫째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제 저희 당에서 된다면 좋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의장으로서 이게 항상 오는 기회도 아니기 때문에 마무리를 잘해서 청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거는 그 후에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의장님이 결정이 나시면 그 발표는 저희 파워 인터뷰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 발표해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민주평통의장 그 표창을 받았습니다. 뭐 의장님 뭐 그동안에 뭐 봉사도 굉장히 수년간 해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 주민들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어떤 그런 덕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글쎄, 민주평통에서 받은 대통령상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잘하라고 주신 것 같고요. 또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들어서 실은 우리가 기금을 1년에 5억씩 6년간 30억을 만드는 거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청주시에서 아마 기금도 매년 5억씩 지금 유축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그래서 30억 되면 그 위원회를 둬서 15명 이내로 위원회를 두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 개성하고 뭐 자매 결혼을 맡는다든지 그래가지고 가서 저희들이 이제 뭐 지금 옛날에 보면 나무 심기도 하고 뭐 쌀을 보낸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고인세박물관 직지가 있기 때문에 개성 쪽하고 그런 같이 MOU 체결을 하면 좀 그래도 민간인들이 대들어서 이렇게 할 때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북쪽에서는 저렇게 금방 마음이 변하고 하다 보니까 안 됐는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같이 교류 사업을 하면서 하면은 그래도 더 통일이 가까워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장님이 이제 후반기 의장을 하면서 이제
글쎄요, 뭐 다른 의장님 때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좋은 역할을 하셨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건 이제 뭐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의장님께서는 유독 또 그 의장님이 하반기 의장하셨을 때 그 의원들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게 굉장히 적었고 또 의원들 간의 단합도 참 잘 됐다고 이런 평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의장님께서 통솔력이 좋지 않느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이 전반기를 해보면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성숙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장실도 개방을 하고 열린 의장실로 만들어서 누구나 다 오셨을 때 제가 참 자리에 있을 때는 항상 티타임을 하던 대화를 많이 했던 부분이 또 영향은 조금은 있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 누가 찾아와도 저는 달게 다 받아서 민원인들한테 2시간, 3시간 들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들어주어서만으로도 고맙다는 분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어려운 부분과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공조가 잘 돼서 참 그래도 원만하게 왔다. 그래서 저는 대화를 하면 안 되는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거는 내가 인정을 하고 제가 양보해서 가면 되고 맞는 거는 또 상대방이 틀리다고 안 맞는다고 할 때는 같이 대화와 소통으로 하면 안 풀리는 일은 없더라. 한 번 만날 거 2번, 3번, 4번, 10번을 만나면 모든 일은 서로 화합이 된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민주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주민과 함께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주민과 시민과 함께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갈 때 청주시가 저는 분명히 발전한다 생각합니다. 옛날같이 뭐 하나 세워놓으면 그냥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만치 설명을 잘 해드리면 그분들이 상대방 입장에서 알아들으니까 같이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민년 새 우리 의장님도 계획이 많으실 텐데요. 올해 계획과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지금 소외계층들이 어제도 오늘도 계속 출근할 때도 민원이 오고 그러기 때문에 참 많이 마음이 아픕니다. 또 이 9시까지 영업하는 거에 자영업자들은 지금은 눈물로 호소합니다. 관광업소나 관광 지금 뭐 여행이 안 되니까 제일 어렵잖아요. 거기다 이제 식당들이 9시까지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한다. 이렇게 되면서 요즘에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이게 남 일이 아니잖아요. 저희들 일이지. 그래서 이게 빨리 조금만 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한 발만 더 앞서서 조금씩만 양보하고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 운동만 하면은 우리 청주 충북은 그래도 이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해서. 그거는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치 좋아졌다. 그래서 같이 함께 할 때 2022년 진짜 호랑이 해같이 올해는 검은 호랑이 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가지고 출발을 하면 더 좋은 청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주시 의회에서도 오직 시민이라는 목표 아래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보다는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39명이 똘똘 뭉쳐서 지역 구석구석을 챙기는데 목적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청주시의회 최춘빈 의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